네, 이재명 정부가 후속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을 이끌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의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오선 정성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인물인데요. 먼저 정 의원이 말하는 이 대통령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은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과거에 그도 험난하게 살면서 또 상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밝히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단히 절제하고 참고 노력하고 해왔는데 어떤 순간순간 보면은 그런 돌이켜 보면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옳고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더 근본적인 건 굉장히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뭐 차가운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죠. 네, 40년 지기가 말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부위원장님, 사실 정성호 의원을 등용한다는 거는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어떤 해체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좀 이번 인선을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 청문회를 넘겠다는 의지가 제일 강해 보여요, 일단. 왜냐하면 현역 불패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러 논란 끝에 지금 뭐 인준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청문회를 무난하게 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에 대한 우려와 어떤 검찰 포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전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검찰에 몸담은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야 공이 두루 원만한 관계를 지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 4법이란 것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위헌 소지까지 담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수사청을 만들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옥상홍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가 우려가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야권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어떤 여당의 급진적인 안 그리고 반발하는 야당을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야만 이 민주당도 역풍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 민주당은 소위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의 역풍 때문에 할 수 없었죠. 반발도 심했고 그 강행 처리할 경우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부대변인님, 근데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인선 예상되는 얘기, 이런 얘기가 좀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었나요? 네, 뭐 앵커님 말씀처럼 오늘 아침부터 기자님들한테 많은 연락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미확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만약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점진적 개혁, 또 실무형 책임자를 필두로 해서 검찰 개혁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신념이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인사가 만약에 정 의원이 배정이 된다면 맞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 검찰 내부 출신인 분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또 민정수석과 다르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또 객관적인 자리에서 실무형으로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또 당정 간의 또 협의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맞춰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인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점에서 맞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오선의 윤호중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았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하마평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 변호사님? 네, 기본적으로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대위에서 상당히 중책을 맡음으로써 선거 승리를 견인해내기도 했고 오선 의원으로서 정치력이 상당하고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습니다. 행안위 이력도 있고 당초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 하마평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긴 했었고 이제 법사위원 그 활동을 한 부분이 그 이력의 주요 포인트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행안부에도 여러
이슈가 있고 기본적으로 정치력을 갖고 이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의 그리고 상당히 행정안전부의 초기 그 그립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인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구부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저는 정성우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이나 이 5선 다 검증된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어떤 자리에 맡겨놔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뭐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정성우 의원의 경우에는 이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그 활동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나아가서 이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회의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법시험을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검찰개혁은 검찰을 기소청, 공소청으로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라면 사법시험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법체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을 무리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능력 면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자신의 38년 지기인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우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내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장관의 경우에는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이 다양한 이 행정 경력을 그 관리해온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무리 없이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으로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봉욱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입니다. 오 전 수석에 이어서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검찰 출신에게 민정수석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위원장님, 검찰을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 EJ라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보다도 일단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검찰 개혁을 반면교사 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교수 출신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혀서 검찰개혁을 맡겼는데 이 부분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두 라인이 추진하는 불협화음을 내고 그 내에서 야권 설득도 부족한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검찰 출신으로 기용을 해서 예. 검찰을 좀 더 설득을 하고 앞으로 이 검찰개혁을 해나갔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봉욱, 이 전 대검 차장이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재판을 어떤 재판을 담당했었는지 수임료는 얼마나 받았었는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추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 부대변인님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오광수 전 수석은 이제 법 여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번에는? 이번 뭐 지금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수준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 정책 분야에 특화된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의 이력을 보자면 여러 정권 내에서 민정수석실에 파견돼서 민정수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바가 있다. 그래서 예. 실무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미 검증이 된 것이고요. 조직 친화형 인물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보다는 이점을 좀 생각해서 장점을 생각해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인사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르면 오늘 인선이 발표될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